취득시효 제도 볼까요? 324페이지입니다. 324. 324페이지 취득시효. 거기 먼저 245조 동그라미 하고 1항 동그라미 합시다. 245조 1항. 먼저 읽어보겠어요. 이게 점유 취득시효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단 몇 년이라고 되어 있죠?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을 계속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하면 소유권 준다는 겁니다. 먼저 실판에 와서 취득시효는 뜻이 뭐죠? 취득시효. 뜻풀이하면 시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취득되는 효력이 생기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거꾸로 시간이 경과했을 때 권리가 소멸하는 효력이 생기는 건 뭘까요? 걔는 소멸시효. 취득시효는 물권법에 있고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 있는데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게 이게 취득시효라는 겁니다. 다만 그 취득시효는 그 첫 스타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갑, 이 사람 토지 소유자고 그다음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를 빌려서 1951년 1월 1일부터 쭉 경작하기 시작해서 1971년 1월 1일까지 경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1년 1월 1일부터 점유를 시작했고 1971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을은 총 몇 년을 점유를 한 거죠? 원래 기간 계산할 때 첫날은 기간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51년 1월 1일에 경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첫 스타트는 1월 2일이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1년 1월 1일이 되면 딱 20년이 기간이 채워지는 겁니다. 다시 을이 갑의 토지를 빌려서 51년 1월 1일부터 매해 토지를 경작했고 20년 동안 토지를 경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을은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세트를 이루는 표현은 뭐냐면 소유의 의사 밑줄 하시고 그리고 소유권 밑줄 합니다.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무슨 의사로 점유해야 돼요? 소유의 의사. 그럼 남의 땅을 빌린 거니까 이건 소유의 의사가 없는 거니까 얘는 자주점이다, 타주점이다. 타주점이라는 겁니다. 타주점이로는 20년을 했든 200년을 했든 2000년을 했든 절대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무슨 의사로 점유를 해야 돼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소유의 의사 있는 점이니까 이게 무슨 점이죠? 이게 자주점이요. 자주점이요. 그러면 소유의 의사는 지난번에 배웠죠. 타인의 소유권을 뭐하고 배척하고 내가 사실상 주인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게 소유의 의사의 뜻입니다. 타인의 소유권을 뭐하고 배척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봐야 되겠다. 이게 소유의 의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매해 매 토지를 경작을 한 거예요. 그럼 취득시효 20년 기간을 채운 겁니다. 이때는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반드시 무엇을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오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을이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소유권은 유지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당연히 상실하는 거죠. 왜 상실하는 거죠? 이게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의 한계가 있어야 되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갑의 소유권은 유지된다, 상실한다.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취득시효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제도예요,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예요?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밑에 의에 가서 양가로 1번 의 옆에다가 땡땡 하시고 거기다가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 자, 그렇게 써놓고 의를 읽어보겠어요.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찾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어디예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됐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꼭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든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든 다 취득시효는 무엇을 존중하는 제도다?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오시면 이때
요 취득시효는 진정한 권리자 갑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대신 그 사전에 소유권을 뺏기기 전에 갑을 보호해주는 방법이 법에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뺏기기 전에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갑에게 있다 없다?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을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갑하고는 무슨 계약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요 갑은 을에게 너는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내 땅을 쓰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땅 쓰지 말고 나가라,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61년도에 갑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럼 을의 취득시효가 중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을의 취득시효가 뭐가 된다? 중단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중단된다는 건 10년 동안 했던 건 다 꽝이 되고 새롭게 20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61년도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을의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니까 을은 다시 또 몇 년을 점유를 해야만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또 20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단이 돼서 을이 전보다 더 열심히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10년 경과한 시점에 갑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10년 동안 했던 거 다 꽝 되고 다시 몇 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20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두 번 중단이 돼서 을이 전보다 더 열심히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19년째 갑이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럼 또 취득시효가 뭐가 되는 거죠? 중단. 그럼 19년 동안 했던 거 다 꽝. 다시 몇 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20년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을이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골로 가기 직전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3번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럼 을이 전보다 더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근데 이번엔 취득시효가 완성의 하루 전날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전화하면 돼요. 그리고 녹음이 돼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되냐면 내가 소유자고 너는 나랑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나는 소유자고 너는 나랑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그래서 건물 같은 거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루 전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 거니까 또 똑같죠. 취득시효가 중단된 거니까 지금까지 진행했던 기간은 다 꽝되고 또 20년 늘어나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을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20년에 뭐 그것도 매해 아니에요. 20년에 한 번, 딱 한 번 나가라고 말만 하면 을이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예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을의 사실 상대를 훨씬 더 존중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주겠다. 이게 이 제도의 취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먹으면 안 돼요. 취득시효는 무엇을 존중하는 제도다?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볼까요? 취득시효의 종류. 이거 표 하나 나오는 거 찾았어요? 그러니까 표에다가 암기, 이거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부동산 취득시효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가 점유취득시효, 두 번째가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읽어볼까요? 20년간 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모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얘는 왜 이름이 점유취득시효일까요? 얘는 점유를 먼저 하고 나중에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유를 먼저 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붙인 게 무슨 취득시효다?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서운이 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그 핵심 뼈대만 밑줄 한번 해봐요. 등기한 자가 10년간 그렇게 밑줄하고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 그렇게 밑줄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즉 뭐한 자가 등기한 자가 10년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첫 스타트가 뭐한 자가 등기한 자가 그랬으니까 먼저 등기를 해놓고 기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기간도 몇 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점유 기간도 몇 년이 되면 10년이 되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얘는 등기를 먼저 하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얘는 등기부 취득시효로 이름 붙인 겁니다. 그리고 동산 취득시효는 두 개인데요. 장기 취득시효, 단기 취득시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동산 장기 취득시효 한번 읽어볼까요? 10년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년간 이거 동산 장기 취득시효는 어떤 경우냐면 그 옆사람 볼펜 있죠. 옆사람 볼펜이 셉이세요. 옆사람 볼펜이 셉입니다. 셉해 가지고 이 볼펜을 10년 동안 계속 쓴 거예요. 그러면 10년 지나면 소유권 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론상 가능은 하지만 현실에서 생기기가 쉽다 어렵다는 겁니다. 시험용으로 요건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산 단기 취득시였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간?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결국 네 가지니까 쭉 읊어봅시다. 첫 번째 뭐죠? 점유 취득시효. 두 번째 등기부 취득시효. 세 번째 동산 장기 취득시효. 네 번째 동산 단기 취득시효. 그 다음에 그 네 가지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요건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요건은 뭐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세 개죠. 세 개.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이게 공통 요건입니다. 소유의 의사와 평온 공연이 공통 요건입니다. 그럼 시험에 취득시효의 공통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그럼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세 가지 중 하나 찾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잘 체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총 네 가지 중에서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 있는 게 두 개 있죠.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 있는 두 개를 잘 체크를 합니다. 일단 선의 무과실을 색칠을 하세요.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 있는 거 색칠하고 그 제도 두 개도 색칠합니다.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 있는 두 개는 뭐죠?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동산 단기 취득시효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법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거나 법에 있는 요건을 빼게 되면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법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거나 법에 있는 요건을 빼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이 들어가 있는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의 무과실은 어디와 어디에만 들어가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와 동산 단기 취득시효에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게 뭐죠? 기본이 그게 점유취득시효. 밑에 점유취득시효 갑시다. 점 2번. 거기는 별표. 점유취득시효 별표. 칠판 다시 봅시다. 그럼 아까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뭐한 자는?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몇 년간?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쉬운 것부터 좀 처리를 해봅시다. 우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51년 1월 1일부터 쭉 점유하기 시작해서 1971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것만 가지고는 절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것만 가지고는 절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반드시 뭘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1년도에 취득시효를 완성시키고 73년도에 등기를 한 겁니다. 등기를 하면 우리 소유권 취득하죠. 다만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건 맞는데 이때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얘는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건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이거 원시취득입니다. 보통 승계취득에 해당되는 대표적 예가 매매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으니까 이건 승계취득에 해당되는데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대부분 이제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을이 이전 등기를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이때 그 승계취득이 되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 같은 걸 해야 돼요. 그 승계취득이 되려면 갑하고 을 사이에 계약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등기부 여기 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했다는 걸 이유로 등기 청구를 하는 거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 계약 같은 건 체결해요? 체결하지 않아요? 체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계취득하고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이건 승계취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건 245조 1항이라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처음 주는 거라. 이건 원시취득이다, 승계취득이다. 원시취득. 그 다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계약 같은 건 체결하는 게 아니죠.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그럼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몇 조가 적용되는 거죠? 187조. 조문 생각나요? 187조. 조문 어떻게 돼 있죠? 이거 상공, 판경, 기타죠.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 시에는 등기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런데 얘는 점유 취득 시에는 반드시 뭘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187조의 유일한 예외라는 예외. 그다음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맨 처음 토지에 들어가서 점유를 시작한 게 언제죠? 51년도고 그다음 취득 시효가 완성한 건 언제예요? 71년도고 등기를 한 시점 언제죠? 73년도예요. 그럼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맞는데 을은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까요? 몇 년도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73년도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이래버리면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73년도부터 소유권 취득한다 이래버리면 요 점유를 시작한 때부터 등기하기 전까지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쓴 꼴이 되니까 이 긴 기간 동안에 지로 상당의 부당이득을 을이갑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취득시효는 무엇을 존중하는 제도라 그랬죠?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라 그랬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토지를 경작했다는 사실 상태를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뒤늦게 등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한다? 소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 개시 시부터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줘야만 지로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는 걸 막아서 사실 상태를 존중해 주는 제도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한다? 소급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 내용을 먼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어요. 자, 어디 오냐면 329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327페이지 한 장 넘어와서 밑으로 내려볼까요? 자, 6번 등기 찾았어요? 자, 거기 점유자가 위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뭘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에 2번 밑줄합니다. 점유 취득 시효는 187조의 예외로서 무엇을 하여야?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오른쪽입니다. 넘어가서 오른쪽 취득 시효의 효과 첫 번째인데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문장만 밑줄합니다.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끝에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다시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갑시다. 동그라미 2번. 취득 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뭐한다? 소급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취득 시효 소급효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취소 소급효 있어요 없어요? 취소 소급효 있죠. 해제 소급효 있어요 없어요? 해제 소급효 있죠. 해지 소급효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효행의 추인 소급효 있어요 없어요? 무효행의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을 보니까 걔는 장래요죠. 소급효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딱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취득시효 소급효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뒤늦게 등기를 하기는 했지만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뭐해서 소급해서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지난번에 비웠던 거 좀 복수 좀 해볼까요? 여기 소유의 의사 있는 점유가 무슨 점유예요? 이게 자주점이고 소유의 의사 없는 게 타주점이죠. 그러면 매수인은 무슨 점유가 되죠? 매수인 자주점유. 그 다음에 임차인은 타주점유. 전세권자 타주점유. 지상권자 타주점이죠. 수증자 증여받은 사람 이 사람 자주점유. 그러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을 보고 점유하는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결정하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불분명하다면 무슨 점유로 추정되죠? 자주점유로 추정되죠. 평원점유의 반대말은 뭐예요? 폭력점유. 공연점유의 반대말은 은비점유.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원 공연한 점유인지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인지 잘 모르겠다면 역시 무슨 점유로 추정해준다? 평원 공연한 점유로 추정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점유를 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때 말하는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몇 년간 점유해야 돼요? 20년간. 자, 그러면 여기서도 펜 놓고 잘 따라옵니다. 그림 하나하나 다 내용이 각각 다 다르니까 설명 들을 때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을이 1951년 1월 1일부터 쭉 경작하기 시작해서 1976년 1월 1일까지 경작을 한 겁니다. 그럼 을은 총 몇 년을 점유를 한 거죠? 계산하기 좀 어렵죠. 51년 1월 1일부터 76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총 몇 년 점유한 거예요?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1976년 빼기 1951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일단 까고 뺄셈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게 그 제가 이렇게 해본 이유는 뭐냐면 그 취득수요가 사례 문제로 나면 반드시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뒤에 점유한 시점하고 맨 처음 들어간 때를 빼서 점유한 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20년에 되는 시점이 언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산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산수. 이게 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1997년도부터 2008년까지 점유했어요. 몇 년 점유한 거죠? 1997년도부터 2008년까지 점유를 했어요. 머리야. 그런 산수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를 쓰는 거예요. 그 학교론 그 계산기 가져가잖아요. 그 학교론 계산 문제 풀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고 취득시효 산수 문제 풀려고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계산해야 돼. 계산을 몇 년 점유를 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점유 취득시효에 필요한 기간은 몇 년이에요? 20년이죠. 그러면 20년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먼저 맨 처음 토지에 들어간 때 51년 1월 1일을 첫 스타트로 해서 71년 1월 1일에 취득시효가 완성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해요. 맨 처음 토지에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건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다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하는 것도 되죠. 76년 1월 1일을 첫 스타트로 해서 거꾸로 계산해서 56년 1월 1일에 취득시효가 완성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거꾸로 계산한다 그래서 역산한다고 말합니다. 역산. 그다음에 20년이 되게끔 기간을 자르는 것도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55년도에 점유를 시작했고 75년도에 취득시효가 완성한다. 이렇게 뚝 잘라 주장하는 건 임의로 선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용어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맨 처음 토지에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20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건 뭐라고 말한다고요?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또박또박.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거꾸로 계산하는 건 역산한다고 말하고 뚝 잘라 주장하는 건 임의로 선택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20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원칙은 1번이 원칙이에요? 1번이 원칙이에요? 1번이 원칙이에요? 1번이 원칙. 누가 봐도. 가장 보편타당한 몇 번의 원칙이다? 1번. 이게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토지에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71년 1월 1일에 취득시효가 완성하죠.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그럼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어른가백에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하는 걸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한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머릿속에 잘 기억이 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한다고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다시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한다고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는 일단 여기까지는 쉬워요. 맨 처음 토지에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그리고 등기부를 열어본다. 그리고 그때 나와 있는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한다고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다시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한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자, 그러면 지금 을은 총 25년을 점유를 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죠. 계속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에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1번을 기준으로 해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죠? 갑. 2번을 기준으로 해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3번을 기준으로 해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1번이 원칙이에요. 1번이 원칙인데 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으면 2번과 3번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 몇 번이 원칙이에요? 1번이 원칙인데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2번과 3번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라고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 그럼 문제를 맞춰보겠어요? 자, 이번엔 을이 76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61년 1월 1일에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그 을은 총 몇 년을 점유를 한 거죠?
을은 51년도부터 76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했다는 겁니다. 을은 몇 년 점유했죠? 25년 점유를 했고 그 다음에 61년 1월 1일에 갑은 병한테 땅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땅 주인 누구예요? 병이죠. 그럼 을은 병에게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병이란 사람에게 등기 청구를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있는 걸 가져오면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뜻이고 취득쇼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은 병이 도리어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하면 토지를 비워주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두 사람 모두에게 당연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럼 이때 을은 병한테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이유 1번이 기준이니까 1번. 자 그러면 지금 이게 25년 점유를 했는데 기산점이 일단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25년 점유를 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2번하고 3번은 일단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까 2번하고 3번이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라고 그랬죠?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2번하고 3번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건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으니까 다시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51년 1월 1일이 첫 스타트고 71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취득시효가 완성한다. 이렇게 주장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 그랬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러면 71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죠? 병이 되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고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이렇게 병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병이니까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으세요. 이게 실전에 가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그럼 아까 기산점이 언제라고 그랬죠? 점유 개시시.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이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러려면 51년 1월 1일에 내가 점유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은 을이 입증해야 돼요? 입증할 필요 없어요? 이건 입증해야 된다. 입증할 필요 없다. 입증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51년 1월 1일이 기산점이니까 그때 내가 점유를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 을이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못하면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51년 1월 1일에 그 입증 같은 걸 하려면 이제 뭐 증인 같은 걸 이제 신청해서 증언을 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 51년 1월 1일에는 을이 토지를 경작한 사람 본 적이 있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다음에 요 60년도에는 토지를 이제 경작했다는 걸 본 적 있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51년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6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럼 이때 51년도는 입증이 안 되고 60년도는 충분히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60년도를 기산점으로 을이 주장하는 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안 될까요? 그럼 이때 60년도부터 점유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건 이게 중간에 뚝 잘라 주장하는 거니까 아까 역산하고 임의를 선택하는 게 되려면 어느 경우에 된다 그랬죠?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여기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다른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기산점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첫 번째 뭐가 원칙이라고요? 점유 개시 시가 원칙이다. 그다음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역산하는 것도 되고 임의로 선택하는 것도 된다. 그다음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언제가 기준이다. 점유 개시시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의 기간을 계산하고 이때 반드시 51년 1월 1일에 점유를 시작했다는 건 을이 무조건 입증해야 된다. 입증할 필요 없다. 입증해야만 병이라는 사람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입증이 안 되면 다른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사례 가지고 해봅시다. 51년 1월 1일부터 을이 점유를 시작했고요. 그다음 76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겁니다. 61년도는 이제 없어요. 이번엔 73년도에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판 겁니다. 다시 을은 51년도부터 76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했고 73년 1월 1일에 갑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판 거예요. 그러면 현재 토지 소유자는 누구죠? 병이죠. 그럼 을은 병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죠.
왜 주장할 수 없죠?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뭐죠? 여기도 똑같아요. 1번이 기준이니까 1번.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에 3번과 같은 방법을 을로 하여금 주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3번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뚝 잘라 주장하는 걸 허용을 해주면 55년도부터 점유를 시작했고 75년도에 취득시효 완성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75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가 되죠? 병이 되죠. 그래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요 2번하고 3번이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라 그랬죠? 점유 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 그럼 여기는 점유하는 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니까 2번과 3번은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 기준이죠? 1번. 그러면 여기가 첫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51년 1월 1일이 첫 기준점이 되는 거고 71년 1월 1일이 되었을 때 취득시효가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 그랬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럼 이때 71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이 경우에는 71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갑이니까 병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결국 결론은 뭐죠? 결론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건물 같은 걸 다 철거하고 토지를 병한테 돌려주고 을은 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왼쪽에 있는 병과 오른쪽에 있는 병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점이 뭐죠? 뭐가 달라요? 왼쪽에 있는 병은 이 사람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고 여기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밑에 취득시효 완성 전인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고 완성 후이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또 똑같죠.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병, 여기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갑이니까 병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근데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건 이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 따라오세요. 우리 51년 1월 1일부터 쭉 경작을 하기 시작했고요. 96년 1월 1일까지 점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갑은 73년대 병이라는 사람에게 토지를 팔았어요. 자, 그럼 을은 총 몇 년간 점유를 한 거죠? 을이 점유한 기간은 몇 년이에요? 계산 잘 안 되죠? 또 해봐야 되겠네요. 1996년 빼기 1951년 까고 계산하면 얼마예요? 45년 점유를 했네요. 그 다음 73년대에 갑은 병한테 땅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땅 주인 누구예요? 땅 주인? 병이죠. 병. 그럼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45년 점유, 이것도 차근차근 가시면 됩니다. 45년 점유를 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에 소유자 바뀐 적 있죠. 중간에 소유자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어쨌든 바뀐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기산점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몇 번이 원칙이다? 1번이 원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첫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취득시효가 완성하게 되는 거죠? 71년도에 취득시효 완성하는 겁니다. 그럼 71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야? 갑이지 병이 아니죠. 따라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해서는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시점을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그럼 언제를 기준점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안 돼요. 여기는 71년도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시점이니까 기산점으로 주장하는 게 안 되고 여기에요. 소유권에 넘어간 시점이 73년도죠. 73년도를 첫 스타트로 해도 또 20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언제 취득시효가 완성하게 되죠? 93년도에 또 취득시효가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난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소유권이 변동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해도 또 취득시효가 하나 완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재취득시효라 그래요. 다시 무슨 취득시효? 재취득시효 또는 2차의 취득시효라고 그럽니다. 다시 소유권이 변동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또 취득시효가 완성하는 경우가 무슨 취득시효다? 재취득시효. 이렇게 재취득시효가 가능한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73년도가 첫 스타트고 93년도에 취득세가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재취득세가 완성하면 역시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재취득세는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붙이면 돼요. 아까 누구에게 등기 청구한다 그랬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한다 그랬으니까 재취득시효도 똑같은 겁니다. 누구에게 등기 청구를 하는 거예요? 재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산점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꼭 외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먼저 앞쪽에 이제 와볼까요? 자, 325페이지 봅시다. 325. 자, 거기에 와서 양가로 3번 시효 기간의 기산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았어요? 거기 암기. 시효 기간의 기산점 암기. 자, 먼저 점유자는 20년간 계속 점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점유 계속 사실은 추정이 돼요. 그다음 밑줄. 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 개시 시이다. 다시 시효 기간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언제라고요? 점유 개시 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2번 앞부분의 밑줄합니다. 시효 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게 포인트예요. 시효 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즉 중간에 소유자가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도 있고 역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시효 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있는 동그라미 합니다. 이렇게 61년도에 소유자가 바뀌고 73년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언제가 기준이다. 점유 개시시를 기준이라는 겁니다. 점유 개시시가 기준이고요. 4번 갑시다.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 다음 잘 밑줄합니다.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하는 경우 이걸 괄호 무슨 취득시효라고 한다. 재취득시효 또는 2차의 취득시효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재취득시효가 되는 경우에는 끝에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요 네 가지를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다시 칠판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요 점유 취득시효의 경우에 필요한 기간은 몇 년이에요? 20년. 그런데 20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 토지에 들어간 때를 기준으로 20년의 기간을 계산하는 건 뭐라고 말한다고요?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한다. 거꾸로 계산하는 건 역산한다. 뚝 잘라 주장하는 건 임의로 선택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1번, 2번, 3번 중에 원칙은 뭐가 원칙이에요? 1번의 원칙. 1번의 원칙. 그 다음에 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2번과 3번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시효 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몇 번의 기준이다. 1번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변동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가 완성하는 경우가 무슨 취득시효죠? 재취득시효. 재취득시효가 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기산점을 주장하는 건 다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다시 점유취득시효는 몇 년간이라고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모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울 게 있는데 그럼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안 되는 권리가 있고 그래요. 자, 이건 왼쪽으로 봅시다. 324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맨 밑에 324페이지 양가로 3번에 가서 취득시효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이게 소유권이고요. 그러니까 취득시효 되는 권리가 있고 안 되는 권리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건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고 용익물권도 가능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고 질권도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어요. 대신 그 연결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를 하고 등기를 하면 뭘 주는 거죠?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 사용 수익할 의사를 가지고 20년 동안 점유를 하고 등기를 하면 용익물권을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채권을 담보할 의사를 가지고 동산을 점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질권을 시효로 취득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고요. 그다음 안 되는 것도 5가지 외울까요? 그게 자, 먼저 점유권이죠. 점유권 이건 사실상 지배를 하면 그냥 점유권이 생기는 겁니다. 20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점유권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는
취득쇼를 통해 점유권은 취득쇼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요. 유치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연성이 있고 점유를 취득하면 그냥 유치권이 곧바로 생기는 거고 20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유치권이 생기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게 가족법상의 권리인데 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내가 어떤 여자를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를 이제 뭐 보쌈을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야. 보쌈을 해가지고 산속에 데려다 놓고 뭐 밥도 먹여주고 20년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편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가족법상의 권리는 취득쇼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절대 목적물로 점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취득쇼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요. 형성권 밑에다가 EX 하시고 취소권, 그다음에 해제권 이렇게 써봐요. 취소권, 해제권. 그러니까 사기 강박당해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그다음에 해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취소권, 해제권은 절대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가 아닌 겁니다. 이렇게 형성권들은 취득쇼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겁니다. 먼저 이쪽에 와서요. 취득쇼 되는 권리 뭐 있죠? 외워볼까요? 소지지전질, 소지지전질. 그다음 취득쇼 안 되는 거 권리 이게 점유가 저형입니다. 점유가 저형. 취득쇼 되는 권리 뭐 있다고요? 소지지전질, 소지지전질. 그다음 취득쇼 안 되는 거 점유가 저형 이렇게 외우고요. 또 오른쪽에 와서 객체도 좀 외웁시다. 양가로 2번 객체. 오른쪽 외울까요? 거기는 책에다가 바로 표시를 합시다. 먼저 객체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자기 부동산의 자기 동그라미 합시다.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쇼가 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자기 부동산도 취득쇼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의리값과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걸 입증하기가 좀 어렵죠. 그럼 이때는 취득쇼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기 물건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동산도 취득쇼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서 일필토지의 일부 위주랄까요? 일필토지의 일부. 일필토지의 일부. 그러면 이게 한 필의 토지예요. 여기가 일필토지의 일부고요. 그러면 요 갑이 한 필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빚금진 부분을 을이 20년 동안 점유를 하고 난 다음에 분필 절차를 거쳐서 이쪽도 한 필로 만들고 이쪽도 한 필로 만들면 빚금진 부분에 관해서 얼마든지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점유 취득쇼는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대신 등기부 취득쇼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등기부 취득쇼는 먼저 등기를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필토지의 일부인 상태로 등기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나눠봐야 되는 겁니다. 나눠봐야 되는데 뭐는 되고 점유 취득쇼는 되고 등기부 취득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에 가서요. 공유 지분 위주랍니다. 공유 지분도 취득쇼가 되는 겁니다.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2분의 1인데 갑의 2분의 1 지분만큼 취득쇼를 통해서 지분에 대한 취득쇼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국유재산 밑줄할까요? 국유재산은 취득쇼가 원칙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럼 시청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 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국유재산은 취득쇼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국유 일반 재산, 그러니까 과거에는 잡종 재산이라고 불렀는데 그 국유 일반 재산이 뭐냐면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논밭 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 논밭 토지. 따라서 이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논밭 토지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유 일반 재산은 취득쇼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얘는 객관적 용어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해서 외워둬야 됩니다. 그럼 다시 이쪽에 와서 첫 번째 자기 부동산 취득쇼 돼야 안 돼요? 자기 부동산 취득쇼 된다 안 된다? 되죠? 그다음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취득쇼 돼야 안 돼요? 나눠봐야 되죠. 나눠봐야 됩니다. 무슨 취득쇼는 되고 점유 취득쇼는 되고 등기부 취득쇼는 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공유 지분 공유 지분에 대해서 취득쇼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다음 국유재산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국유재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취득쇼 된다고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국유재산 중에서 취득쇼가 되는 경우는 이 단어가 반드시 나와요. 일반 재산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나옵니다. 일반 재산, 잡종 재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취득쇼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맨 끝에 요 취득쇼의 경우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그다음에 요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취득쇼 소급이 있다 없다? 있다. 점유를 개시한 때에 뭐해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그 소유권 파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소유 형태는 얘는 아마 핵심 요약 과정 가서 보게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용익물권 제도 지상권 보도록 하겠습니다.